얼마 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왔죠. 보셨어요? 와서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다고 하죠. 뭐 국방 얘기도 있을 거고, 뭐 대통령에 대한 뭐 축하도 뭐 있을 거고. 저희는 그런 거보다 훨씬 더 관심 있는 게 도대체 뭘 타고 왔나 이런 거잖아요. 오늘은 미국 대통령의 차, 그리고 러시아 푸틴의 차, 중국 시진핑의 차, 우리나라 대통령 차까지 김정은 차도 해볼까? 뭐 등등등의 자동차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 온 다른 대통령들 보면 어지간하면 우리나라 방탄차 그냥 타죠. 아니면 뭐 벤츠 방탄차 타든지 뭐 이런 거. 미국 대통령은 그 정도로 안 된다는 거지. 반드시 자기들 자동차를 갖고 와서 가는 데마다 자동차 먼저 내려놓고 그거를 타는 거예요. 아, 캐딜락 더 비스트. 와, 이거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다 오네요. 크기가 어마어마하고요. 아니, 내가 이거 어디서 본 거 같은데 저거 캐딜락이잖아. 캐딜락 CT6랑 닮았네. 이런 분들 계세요. 땡입니다. 이거는 더 비스트라고 해서 대통령 전용차로 따로 만드는 VVIP용 캐딜락 의전차입니다. 원래 이 차를 칭하는 이름은 캐딜락 프레지던셜 리무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대통령이다 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반드시 비행기, 반드시 차를 타는 장면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알고 계세요? 이거는 옛날부터 히틀러 시절부터 정해진 거예요. 의지의 승리라고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다고 하죠. 독일인들이 이런 걸 보면서 와, 우리 이길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전쟁 의지를 막 고취시켰던 그런 영화예요. 영화 보시면 초반에 이 히틀러가 비행기를 탑니다. 그때 당시에 항공샷으로 비행기 타고 가는 걸 막 이렇게 찍어요. 땅에 있는 사람들이 손을 들고 막 우러러 보면서 막 이렇게 와 외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 사이를 뚫고서 차 한 대가 또 쭉 지나갑니다. 그 사이에 이제 히틀러는 손을 딱 들고서 꼼짝도 안 하고 이러고서 쫙 이러면서 가는 거지. 그때 당시만 해도 사실 자동차, 비행기 이런 것들을 타기 좀 힘든 시기잖아요.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게다가 인물을 굉장히 우상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장치들을 배치한 거죠. 그때 당시 지배층에서는 카퍼레이드라는 게 아주 유용했던, 대중과 우상이 될 대상을 이렇게 갈라놓는 핵심적인 그런 장치로 이용되곤 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있기 전까진 말이죠. 아, 미국 대통령 초창기에는 차 안 탔죠. 그때는 말 탔죠. 그때는 말 탔어. 아니, 왜 박물관이 살아있다 보면 대통령이 막 말 타고 진격하라 뭐 이런 거 하시잖아요. 예전엔 당연히 그런 거 탔죠. 첫 번째 자동차 타던 사람이 태프트 대통령일 거예요. 이제 자동차를 처음으로 타기 시작했고, 그때 자동차는 이제 스팀 자동차, 증기 자동차였고, 현대적인 자동차라고 할 수 없고요. 그래도 좀 의미 있는 자동차라고 하면 아무래도 케네디부터 아닌가? 케네디가 링컨 컨티넨탈을 탔었는데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대통령이다 보니까 일단 가문 자체가 너무 멋있고 진짜 미국의 상징 같은 그런 얼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케네디가 자동차도 중요하게 여겼겠죠. 그래서 컨버터블 자동차를 타는 걸로 유명했어요. 근데 63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링컨 컨티넨탈을 타고서 순방하다가 중간에 피살됐죠. 전 세계에 중계되면서 모두가 충격에 빠졌죠. 이거 엄청난 사건. 제키라는 영화에서도 다시 한번 연출이 되기도 했는데, 바로 그 해에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방탄차를 구할 수는 없잖아.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광화문 거리 같은 데를 지나게 되잖아요. 청와대가 저기 있으니까 이거 너무 위험하다. 이래서 광화문 거리에 있는 건물들의 창문 한쪽을 페인트로 다 칠해버립니다. 야, 대단하죠. 요즘 같으면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아무튼 그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은 그 사건 이후로는 절대로 컨버터블을 타지 않아요. 그러면서 매년 조금씩 강화해서, 그래서 이런 차가 나오게 된 거예요. 아, 굉장히 안전해졌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이 한번 이런 일이 있었죠. 취임하자마자 여기저기를 도는 이런 행사들을 하다가 암살 시도가 있었어요. 이건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 그때 암살범이 리볼버 권총을 갖고 왔어요. 6발을 땅땅땅땅땅땅 이렇게 6발을 쐈어요. 너무 급하게 쏜 거지. 그래서 거의 다 빗나갔습니다. 경호원은 땅 하는 순간에 대통령을 이미 차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경호원한테 한 대 맞추고 자동차 유리창에 가서 맞았습니다. 보통 같으면 깨졌어야 되는데 이건 방탄유리잖아요. 그러니까 깨지지 않고 거기서 튕겨서 그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레이건 대통령 겨드랑이 쪽을 딱 맞춥니다. 방탄이 아니었으면 괜찮았을 건데 방탄이라서 오히려 죽을 뻔한 케이스. 막 선출됐는데 이게 뭔 일인가 싶었겠죠. 이때 레이건 대통령이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대응했다고 해서 굉장히 언론에 떠들썩하기도 했고, 뭐라 그랬냐면 지금 수술실에 막 들어가면서 아, 여러분들 다 공화당 맞으시죠? 이랬다는 거예요. 민주당 상대방 진영에서는 공화당 엄청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막 싸우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막 선거가 끝났으니까 아, 여러분들 혹시 공화당 맞으세요?
공화당이어야 되는데 이랬다고. 멋진 스토리죠. 지금 총 맞았는데 농담이 나오나? 대단하네. 근데 하필 이때 탔던 차가 또 링컨이에요. 링컨 컨티넨탈입니다. 이것도 묘하죠. 그래서는 아니겠지만 그 이후로 캐딜락으로 바꿔 탑니다. 미국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캐딜락을 탄 거죠. 그래서 이후로는 캐딜락도 타고 링컨도 타고 하다가 조지 부시 대통령 됐을 때 2000년 초반에 완전히 새로운 자동차로 보안을 정말 강화한 그런 캐딜락 전용 머신을 만들어서 20년 넘게 그런 걸 타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캐딜락이 이렇게 대통령 전용차를 만들게 되면서 항공기는 에어포스 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캐딜락 원 이런 별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4대의 비스트가 왔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이 중에 어디에 탔는지 어디에 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게 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는 거죠. 차는 기본적으로 세단 같이 생겼지만 세단의 베이스는 아니고요. 유콘 같은 SUV의 베이스입니다. 세단의 탈을 쓴 대형 SUV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좌석은 몇 개 있냐 이런 얘기도 하죠. 앞좌석은 2인승이고요. 뒷좌석은 5인승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주보고 이렇게 세 좌석 두 좌석이 마주보고 있어서 그래서 서로 이렇게 회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SUV예요. 일단 뭐 정확한 성능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1급 비밀이라고 해요. 야, 그거를 알면 혹시 이 부분이 허점 아니야?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테러에 활용되지 않도록 스펙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공개된 정보들이 있죠. 일단 차체에는 강철, 알루미늄, 티타늄 합금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수류탄을 맞아도 대부분의 로켓포를 맞아도 끄떡이 없다고 합니다. 차량 문짝의 두께는 20cm. 어휴, 20cm와 두께가 보잉 항공기의 문짝 두께랑 비슷하다고 해요. 저도 예전에 방탄차 한번 몰아본 적이 있는데 기아에서 만든 LTV 문짝 보면은 어휴, 이게 뭐 대단해요. 유리를 주먹으로 쳐보면 이게 돌덩어리 같죠. 그래도 총알을 직격으로 맞으면 뚫린다더라. 그래서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유리가 13cm 유리필름에서 구중창이라고 하죠. 실내에서 화재가 나면 스스로 진압되는 장치가 있고요. 대통령 좌석에는 패닉 버튼이 있어서 이걸 누르면 차체에 산소가 공급된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쇼퍼죠. 그러니까 운전자가 여기서 트레인을 US 시크릿 서비스에서 했대. 그래서 이분이 제일 중요한 부품이라는 거지. 180도 J턴을 하고 후진으로 쭉 주행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옆에 기관총이 있습니다. 샷건과 그리고 최륙가스를 쏠 수 있는 기능이 있대요. 그래, 대통령의 피도 차에 싣고 다닌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수혈할 수 있는 피를 항상 싣고 다니고요. 그리고 셰시는 아래쪽에 폭탄이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셰시로 구성됐다고 합니다. 지뢰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타이어가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텐데 케블라 리인포스먼트 타이어로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 잘 안 터져. 근데 만약에 터졌어도 그 안쪽에 철 프레임이 있어서 타이어가 주저앉지 않도록 하는 그런 타이어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럼플렛하고는 다르죠. 럼플렛은 옆구리가 튼튼한 거고 얘는 그게 아니고 아래쪽에 이렇게 철 프레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연료도 특이합니다. 연료도 경유만 쓴다고 해요. 경유를 쓰는 이유는 불이 붙으면 폭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폭발 가능성이 좀 적은 경유를 쓴다고 하고요. 그리고 기름통 자체도 완전히 커버되어 있어서 총알을 맞거나 뭐 폭발 같은 것의 위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쪽에는 나이트 비전 카메라가 있고요. 전면에는 오중 유리로 되어 있는데 폴리카보네이트와 글래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윈드실드가 총알 관통을 막을 수 있다고 하네요. 전화기를 들면 바로 부통령한테 연결되는 그런 전화가 있다고 하고요. 도어는 100% 시드되어 있어서 바깥쪽에 생화학 공격이 있어도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 이런 걸 만든다는 거 아주 놀랍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뭘 타나?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에쿠스 방탄차를 타는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벤츠, S600 풀만가드 뭐 이런 방탄차를 타다가 이제 우리나라도 국산 방탄차 탈 때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후로 쭉 에쿠스 방탄차를 타고 있어요. 이 전통은 이명박 대통령 때 시작된 겁니다. 전에 현대건설 출신이니까 그 배경도 한몫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초창기에는 이 방탄차를 처음 만들다 보니까 차에 결함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개발비는 엄청 많이 들어갔는데 해보니까 무게를 지탱하기 굉장히 어렵고 뭔가 예상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넣어두고 어쩔 수 없이 벤츠를 다시 타고 다녔는데 최근 들어서는 괜찮아졌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명박 대통령이 탔던 차
그러면 13년이 된 차를 아직도 탄다고? 좀 너무하다 싶기도 한데 그건 아니고요. 현대차가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또 다른 차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전보다 더 길어요. 전에는 4인승이었는데 이제는 아마 못해도 2명이 더 탈 것 같은데, 차가 이렇게 긴데 여길 그냥 빈 공간으로 놔뒀을 리가 없죠. 아마도 여기에 의자 2개 정도를 더 넣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6인승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것도 에쿠스지. 이번에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이 타고 온 차도 에쿠스죠. 아직도 G90이 아니고 에쿠스를 탄다고? 전전전 대통령이 차니까 정말 낡은 차죠. 이 차의 공식 명칭은 에쿠스 스트레치드 에디션이라고 해요. 이 차도 마찬가지로 강화유리 특수필름, 강화유리 특수필름 이런 식으로 이 다중접합 유리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유해가스 감지 기능, 차단 기능, 소총, 수류탄, 기관총에 견딜 수 있는 방탄섬유 복합 소재의 문, 그리고 펑크가 나도 시속 80km로 30분 이상 주행 가능한 타이어, 이런 것들로 갖춰져 있습니다. 좀 이상한 점은 퍼레이드가 가능하도록 여기 위에 썬루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손잡이도 있어요. 아니 머리를 밖으로 내놓을 거면 방탄은 왜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살짝 할 수도 있죠. 들어가서 방탄으로 즐기다가 나중에 이렇게 안전한 곳에 가면 딱 이렇게 퍼레이드하고 그러면 좋죠. 네, 그러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는 S600 풀만 가드를 탔었다고 하는데 이 취임식 이후로는 계속 에쿠스를 타고 있어요. 아무리 에쿠스라 그래도 에쿠스 이후에 차가 2번이 더 나왔는데,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이분 타시는 차를 보면 됩니다.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네, 중국 시진핑, 그러니까 습근평 형님께서는 중국차 타시죠. 중국차 타시는데 퍼레이드 모습 보시면 이래요. 어우, 이게 되게 옛날도 아니야. 이게 7년 전입니다. 그 위에는 이 퍼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놨고요. 심지어는 마이크까지 달려 있어요. 되게 빠른 속도로 달리면서 멘트를 하십니다. 멘트 하시네. 이렇게. 어우. 이걸 보다가 에쿠스를 보면 선녀야. 지금 명랑 만화에 나올 것 같잖아요. 무슨 타요에 나올 것 같은 자동차인데, 이 차 보면 좀 꺼벙해 보이는 요 차가 바로 홍치 L5입니다. 이게 사진빨을 좀 안 봤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구경 모터쇼에 이 차가 나와서 봤는데 너무 커. 말이 되나 싶은 정도의 크기에, 말이 되나 싶은 정도의 낮은 출력을 갖고 있어요. 출력은 거의 푸조 508 정도의 출력이라고 해요. 이게 뭔가 싶죠. 홍치라는 브랜드는 많이 아실 거예요. 최근 들어서는 체질 개선을 좀 했고요. 홍치라는 브랜드는 기본적으로 붉은 깃발, 정부 관료를 딱 겨냥해서 만든 것 같은 그런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차체 길이는 6.5m, 높이는 1.7m, 차폭이 2m 08, 이 정도 되고요. 무게는 4.5톤이나 된다고요. 4.5톤 대단하다. 이 차의 가격은 무려 13억. 13억. 기본 모델이 13억이고요. 여기에 방탄이나 기본 이런 성능들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넣고 나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사는 사람이 있을까? 없죠. 그래도 홍치도 많이 분위기가 바뀌어서 요즘은 차들을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 홍치는 옛날 같지 않아요.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신경을 썼다고 해요. 이 휠은 중국 태양을 상징하는 디자인이라고. 이게 태양이면 차 디자인은 롤스로이스 닮았습니까? 참. 자, 그러면 또 다른 스트롱맨 강한 아저씨 푸틴을 한번 살펴볼까요? 블라디미르 푸틴 4번째 취임을 했죠. 취임을 4번 했어. 참. 내가 취임을 4번째 하는데 차 하나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 하나를 새로 개발했습니다. 원래 있던 차가 아니고요. 자동차 브랜드부터 새로 나왔습니다. 푸틴을 위해서 브랜드가 만들어졌는데 이 브랜드가 실제로 장사를 합니다. 오러스 세나트라는 자동차가 있어요. 아스날이라는 차도 있어요. 세나트 컨버터블도 있습니다. 대단한데? 그래서 세나트 리무진이라는 것을 푸틴 전용으로 만들어내고 있는데, 차를 만들기 시작한 지 3년 됐어요. 2021년에 처음으로 차를 내놨고요. 이 차를 푸틴이 탄 거죠. 원래는 풀만 가드를 계속 탔는데, 근데 사실 러시아하고 독일이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독일 차를 타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이 있었다고 해요. 블라디미르 푸틴은 안 되겠다. 이거 차도 우리가 만들어야지. 이거 우리가 독일을 지금 싸우면서 지금 독일 차밖에 못 한다는 거 얼마나 창피하냐. 그래서 러시아 정부에서 나서서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러시아는 아시다시피 사회주의다 보니까 이 자동차 엔진을 만드는 것도 국영이에요. 정부가 자동차 엔진을 만듭니다. 정부에서 만드는 자동차 엔진 과학연구소 해서 나미라고 하는 연구소가 있는데, 여기서 나미가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포르쉐, 보쉬, 이 러시아하고 같이 합작해서 자동차 엔진을 만듭니다. 그래요. 지금 대통령이 어떤 차를 타는지는 정확하게 공개되어 있진 않지만 일반용 모델의 스펙은 전부 다 공개가 됐죠. 일반에 파는 거니까. 그래서 보면 850마력을 내는 V12 엔진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이게 포르쉐도 안 갖고 있는 이런 엔진을 어떻게 갖고 있지?
그리고 9단 자동 변속기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디자인을 보면 디자인은 예뻐요. 이게 예쁘면 안 될 것 같은데 예쁘네. 뭔가 떠오르는 차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롤스로이스라고? 약간 롤스로이스 느낌이 나긴 하네요. 당연히 방탄 기능이 있고요. 강화유리 들어있고요. 폭탄 방지 바닥 보호 기능이 당연히 들어있고요. 그리고 런플랫 타이어, 완전한 런플랫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 그리고 공격 무기가 들어있다고 해요. 그리고 산소 공급 장치도 있어서 화생방이라든지 여러가지 공격에 대비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무게는 그래서 많이 늘어나서 7톤이 넘는다고 하네요. 어휴, 야, 대단한데? 겉보기엔 약간 롤스로이스를 닮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롤스로이스보다 좀 더 큽니다. 그리고 개별 주문을 해서 생산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일일이 러시아에 있는 정말 숙련된 기술자의 세심한 장인 정신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 것 같은데, 야, 이거 큰 돈 내고 이걸 살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심정이 들긴 하네요. 네, 다음은 영국입니다. 당연히 영국이 최고죠. 영국 따지고 보면 롤스로이스 있죠, 벤틀리 있죠, 제규어 있죠, 랜드로버 있죠. 뭐 엄청 많아요. 자동차 럭셔리 브랜드라는 건 다 영국이야. 독일의 최고 브랜드들이 영국의 최고 브랜드하고는 또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 정도로 요 격차가 있어요. S클래스 정말 비싸게 막 만들어서 막 마이바흐 옵션 막 붙여봐야 롤스로이스에 비하면 가격이 절반이야. 그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을 위한 자동차 벤틀리죠. 벤틀리 스테이트 리무진이 지금 의전 차량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의전 차량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기본 모델이 가장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벤틀리 보면 벤틀리 뮬리너 코치빌더라는 표현 혹시 아시나요? 코치빌더라고 이 소량 생산하는 옛날에 마차를 만들던 사람들, 공방이라고 하죠. 이 공방을 가리켜서 코치빌더라고 합니다. 이태리에서는 까로체리아, 독일에서도 까로체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게 코치빌더예요. 벤틀리의 코치빌딩 디비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일일이 수제작 한다는 얘기죠. 거기서 몇 대를 만든다? 딱 2대를 만들어요. 지금 영국 왕실 소속으로 있고요. 그래서 바디 타입을 보면 후륜구동 기반의 4도어 리무진을 갖고 있습니다. 후석에 보면 코치도어를 채택하고 있어요. 지금 코치도어를 갖고 있는 자동차가 벤틀리에서는 이게 유일하네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천장 높이를 굉장히 높여놨어요. 왜 높였냐면 모자를 쓴 채로 타실 수 있게, 모자를 벗지 않도록 만들어놨죠. 이 차의 가격은 100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157억 157억이라고 합니다. 아니, 말이면 단 줄 알아. 아니, 무슨 왕실에다가 157억 받은 것도 아니잖아. 그냥 이 차는 157억입니다 그러고서 기부한 거잖아. 그런 말이면 나도 하겠네. 나는 그러면 뭐 이 아이폰은 1000억입니다. 아니, 죄송하고요. 그리고 바디에는 방탄 장갑이 차용됐다고 해요. 지뢰 방지 구조 당연히 돼 있고요. 방탄유리, 케블라를 내장한 런플랫 타이어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생화학 테러 대책이 돼 있고요. 이런 안전 장치를 다 갖추면서도 차량 중량은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3.3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전석에 가죽 시트를 갖고 있는데 후석에는 램 울 세틴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행사 때가 되면 이게 또 디자인이 조금 바뀝니다. 천장에는 이렇게 불이 켜지는 크레스트가 있어요. 이렇게 방패 모양의 뭐 디스플레이가 나오죠. 일단 이런 거 나오고요. 그리고 또 그 앞부분에는 그릴 위쪽으로 성 조지상이 이렇게 올라와요. 이 차가 얼마나 큰지 이게 감이 안 오실 텐데 앞에 사람이 서 있는 걸 보면 어우,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여왕님 지금 앞에 계신데 여왕님이 상대적으로 또 작아 보이기도 하네요. 참, 롱리브 더 퀸이네요. 네, 다음은 일본입니다. 일본을 보면요, 전통적으로 토요타 센츄리 로얄을 의전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일본은 어떻게, 왜 아직도 센츄리를 타는 거예요 대체? 택시도 센츄리, 왕도 센츄리, 야, 이게 뭐지? 어쨌든 이 센츄리 로얄은 일본 왕실 전용 차량이죠. 디자인을 봤을 때는 굉장히 고전적이고 고리타분하죠. 실제로도 고리타분한 차인 것 같은데, 엔진은 V12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엔진 사양은 괜찮네. 이 도요타제 V12 엔진은 놀랍게도 이 차에만 사용돼요. 어떤 다른 도요타에도 사용되지 않는 이 차 전용 엔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왕용 자동차를 여러가지 만들었다고 하는데, 황실이다 해서 황1, 황2, 황3 뭐 이런 식으로 넘버링을 막 해놨어요. 몇은 세단이고 몇은 컨버터블이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사양들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 센츄리하고는 다르게 방탄 유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해요. 후석에는 코치도어 사용하고 있고요.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나 이런 차들은 좀 보안을 더 철저하게 하는 그런 자동차들이지만 이 차는 좀 다릅니다. 보안보다는 오히려 황실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이 유리창을 더 크게 만들었다고 해요. 방탄 성능은 이렇게 큰 유리면은 방탄 성능을 기대하기 좀 어렵죠. 점점 존재가 흐려져서 이제는 뭐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분 차도 봐야 돼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의전 차량 요것도 볼 필요 있죠.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미국 정상회담에 타고 나온 차 메르세데스 벤츠 마이바흐 S650 풀만가드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자동차, 최고의 방탄 성능을 갖고 있는 차. 그래서 전 세계 각국 정상들이 의전용 차로 애용하는 차입니다. S650 풀만 전장은 6500. 엄청나게 긴 자동차기도 하고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안락한 실내를 자랑한다고 해요. 사실 다른 대통령 차 같으면 이 안에 승차감이 어떻고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건 대중적으로 파는 자동차다 보니까 중동지방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탈 수 있는 자동차예요. 돈만 있으면 구매할 수 있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승차감이 굉장히 뛰어나다든가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컨퍼런스형 좌석 배치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회의가 가능한 마주보는 시트를 갖고 있다는 거죠.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V12 6.0L 터보 엔진을 갖고 있고요. 7단 자동 변속기를 갖고 있어서 630마력을 낸다고 하고 토크는 100kg이 넘네요. 이 풀만가드 같은 경우는 가격이 9억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네요. 북한에서 무슨 방탄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사회가 아닐 텐데. 바티칸에서는 어떤 차를 탈까? 바티칸의 교황님께서는 포프모빌이라고 하잖아요. SCV1이에요. 이렇게 미네랄 잘 캐는 거 아니고요. Status Civitatis Vaticanae. 바티칸 시국의 넘버1 자동차다 해서 SCV1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걸 포프 비클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사용되죠. 예전에 사용되던 포프 비클은 지금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 박물관 가면은 있어요. M500을 이용한 것도 있고 뭐 G바겐을 이용한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벤츠를 많이 탑니다. 아주 특이하게 생겼죠. 도대체 이게 유리관처럼 생긴 걸 싣고 다녀요.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교황도 총을 맞은 적이 있어요. 1980년대 들어서 요한 바오로 2세가 오픈카를 타고서 이렇게 가다가 4발이나 맞았어요. 정말 엄청난 그런 사건이기도 했는데 교황이 당연히 어디로 가서 누군가 사람들을 만나고 당연히 사람들한테 비춰지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교황을 위해서, 교황의 안전을 위해서 벤츠가 이렇게 방탄 유리로 된 퍼레이드 차량을 따로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커버가 생기게 된 거예요. 아주 어색하지만 어쨌든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그런 형태의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벤츠가 이걸 납품하고 바티칸으로부터 그 차를 다시 반납받아서 그걸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나라 왔을 때는 사실 그런 차 안 탔죠. 그냥 소울을 탔습니다. 소울에 그냥 뒷유리 열고 이렇게 손 흔들면서 이렇게 가셨죠. 크게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총 쏠 수도 있지. 그리고 하느님이 지켜주시겠지. 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겠지만 아무튼 덤덤하시고 굉장히 털털하신 스타일의 교황님이셔서 이렇게 SCV1이 소울에 이렇게 새겨지는 영광이랄까?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었네요. 네, 다른 나라를 살펴보면요. 칠레가 좀 독특합니다. 칠레는 EQ900를 의전차로 사용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쿠스를 전에 의전차로 사용한 적이 있는 거죠. 그리고 현대차에서도 지금 이 취임식 같은 거 할 때 186대의 차량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데요. 칠레하고 우리나라는 원래 이렇게 좀 사이가 좋은 편이다 보니까 이 한국 자동차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를 타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대통령이 타는 차는 그 나라 자동차 산업을 마케팅하는 것이자 또한 그 나라의 자부심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지간하면 이 자국차를 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독일은 당연히 독일차 타겠죠. 그리고 프랑스 DS7 탑니다. 참. 프랑스에 탈만한 고급차가 사실 별로 기도 없네요. 그래도 체코 대통령보단 낫습니다. 체코 자동차 슈코다 타야 돼요. 슈코다 슈퍼브 탑니다. 뒷좌석에 탈까 설마? 어느 쪽이 상석이야 이 차는? 우루과이 호세 무이카 전 대통령 어떤 차 타는지 아시죠? 이분은 지금 보니까 1987년형 비트를 타신대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유명한 분이죠. 청렴한 대통령으로 손꼽히는 인물이기도 하고, 이분이 얘기하기로는 전 세계인이 만약에 미국인처럼 소비하게 되면 지구가 3개 있어도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무분별한 이 물질 만능 소비주의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인물이기도 했고, 취임했을 때보다 퇴임할 때 더 많은 지지를 받았던 66% 이상의 지지율을 받았던 아주 존경받는 인물이었죠. 네, 오늘은 즐거운 주말이니까 각국의 대통령이나 왕들이 타는 차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차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자동차들을 쭉 보다 보니까 자동차라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자동차보다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가 훨씬 더 중요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잘 지켜줄 수 있는 거,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자동차, 그런 자동차가 좋은 자동차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